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미국 배당 투자일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필요시에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매월 적립 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주식과 리츠, 채권, ETF로만 구성하고 있고요. 배당, 현금 흐름이 늘어나는 속도를 기록하는 일지예요. 8월과 10월, 11월의 자산 비교를 해보면 원래는 연달아서 3달 비교를 했었는데 2020년 7월 25일부터 투자금이 많이 증액돼서 총 투자금이 달라져서 수익률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을 8월 일지를 쓴 2020년 8월 25일로 해서 앞으로 기록을 이어나갈 생각이고, 투자금 증액하기 전에 2020년 상반기 2020년 7월 일지까지 최종 성적은 이 수익률이 올해 1월 1일서부터 기록을 한 거거든요. 올해 토탈 리턴이 7,100불 정도 났었고 수익률로는 12.78% 정도 기록했었어요. 여기서 투자금이 한 3배 정도 늘어서 수익률이 12%대에서 4%대로 줄어들었죠. 한 3, 4배 정도 투자금이 느는 바람에 거기에 비례식으로 수익률이 감소가 돼 있고, 여기 투자금을 증액하고 한 달 정도 투자한 기록이에요. 2020년 8월 25일에 8월 일지를 썼었고, 이때 전달 대비 1,400불 정도 올라서 올해 수익률은 새로운 기준으로 해서 4.58% 기록하고 있었고요. 지나고 보면 이 8월 달이 V자 반등의 최고점이었죠. 공교롭게도 그때 투자금을 증액하는 바람에 손해가 좀 많이 났어요. 그래서 2020년 9월 일지에도 손해가 좀 났는데 수익을 지키고 있었는데 10월 일지에서 2달 동안 조정이 나다 보니 8월달 대비 한 5% 정도 떨어져서 캐피탈 게인이 4.2에서 마이너스 0.8로 떨어졌죠. 실제로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5%밖에 되지 않았고 투자금을 증액하지 않았다면 여기 수익률이 11%였으니까 떨어져 봐야 6, 7%는 수익이 나고 있었겠죠. 올해 수익이. 근데 투자금 증액하고 5% 떨어지니까 3, 4배 증액했기 때문에 5% 떨어진 게 기존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5%된 거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초반 상반기 수익을 다 까먹어서, 제가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쓰고 연간 수익이 마이너스 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마이너스 0.86% 캐피탈 게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디비덴드는 배당이니까 올해 배당이 쌓여서 1,400불 플러스였고, 요걸 합치니까 캐피탈 게인이 마이너스 1,800불, 디비덴드 인컴이 1,400불 해서 토탈 리턴은 마이너스 380불 정도 손해가 나고 있었어요. 올해 기준이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8% 기록하고 있었고요. 10월 일지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아마 2달 동안 조정이 이어졌었는데 이때가 거의 저점이지 않을까, 곧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지를 올렸었는데, 다행히 한 달 만에 반등이 많이 일어났죠. 특히 최근에 반등이 일어난 주식들은 제 포트폴리오에 많이 가지고 있는 가치주나 배당주 같은 게 많이 올랐었어요. 다우지수나. 그러다 보니까 제 미국 배당 투자일지 포트폴리오 많이 반등이 일어났죠. 한 달 동안 거의 플러스 5.4% 정도 올랐네요. 그래서 현재는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이 올해 4.6%, 금액으로 따지면은 10,000불을 넘었었죠. 기존에는 연간 10,000불 이상 번 적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투자금이 작아서. 근데 지금 투자금이 많이 늘어나서 4, 5%만 올라도 10,000불을 그냥 수익이 나버리니까 제 기준으로는 연간 기준으로 10,000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캐피탈 게인이. 그래서 자본소득은 1,100불 정도, 배당은 꾸준히 쌓이죠. 수익률은 0.8%, 디비덴드 인컴, 배당소득은 현재 1,700불 정도. 그래서 자본소득과 배당소득을 더한 게 토탈 리턴, 총 수익이죠. 2020년 11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수익은 5.4% 기록 중이고, 수익금은 12,000불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 수익률을 앞으로 쭉 기록할 건데, 올해는 아무래도 올해 수익률 개념이 되고 내년서부터는 올해 수익률 개념이 아니고 누적 수익률로 쭉 이어서 할 거예요. 2018년서부터 미국 배당 투자일지 하긴 했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올린 게 2020년 1월 달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누적 수익률로 기록을 잡아서 일지를 다시 또 쓰고 있어요. 미국 배당 자산 현황 그래프로 살펴보면 원금이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이고요. 원금 위에 있으면 수익이 난 거고 원금 아래에 있으면 손해가 난 거겠죠. 디비덴드 인컴은 초록색인데 배당 수익인데 워낙에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시간이 좀 흐르면 조금 더 커져 보일 수도 있겠는데 아직은 굉장히 작고,
있고, 이때는 아예 초록색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니까 초록색 선은 보이네요. 예상연배당은 1년에 받을 예상연배당인데 이건 선그래프로 따로 밑에다가 겹쳐봤는데 전체 총액에 비해서 워낙에 소액이라서 예상연배당은 뭐 3,300불 정도인데 전체 액수는 20만 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잘 표시는 안 되지만 조금 고개를 들고 올라가고 있어요. 2020년 1월 1일서부터 누적 미국 배당 자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1월 일지 11월 30일 기준으로 투자 원금은 18만 8,500불, 전달 대비 2,600불이 줄었어요. 여기서 투자 원금이 줄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매월 리밸런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정 자산이 오르면 리밸런싱 하면서 매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원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11월 달은 10월 달에 비해서 계좌의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달에 종목별로 매수했던 금액의 일부 금액을 이익 실현하게 돼서 비중을 초과해서 이익 실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원금이 2,600불 줄어들었고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는 여기는 평가 금액과 이익 실현 금액이 합쳐져 있는 것 같고 11,100불 정도 캐피탈 게인이 있었고 전달 대비 플러스 12,000불이 늘어났어요. 전달에는 마이너스 1,800불 정도 캐피탈 게인 마이너스였거든요. 지금은 전달 대비 플러스 12,000불 정도 늘어났다는 거고, 그리고 디비den드 인컴 배당은 1,755불로 전달 대비 275불이 늘어서요. 투자 원금의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 디비den드 인컴 배당 소득을 더한 게 총 자산인데 20만 500불 정도고 전달 대비는 9,600불 정도 상승을 했어요. 미국 배당 투자일지는 크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는데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금액이 훨씬 많아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는 투자금을 증액하기 전부터 꾸준하게 업로드해왔던 제 메인 포트폴리오인데요. 은퇴 후 찾았을 셀프 연금의 목적으로 하는 거고, 이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2020년의 목표는 원래 연초에 위험자산 40%대였는데요. 지금은 최대 60%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에 따라 동적 자산 배분하고 있죠. 그래서 2020년 11월에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 비중은 현재 위험자산이 2% 늘어나서 57%, 안전자산은 2% 낮아져서 43%를 기록 중이고, 위험자산은 주식과 리츠, 안전자산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1월 장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구체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S&P 500 지수 ETF인 부는 5주 동일하고요. 다우지수 ETF인 DIA는 한 주가 늘어나 6주, S&P 500 기술주 섹터 ETF인 XLK는 7주로 동일하고, 배당 ETF인 SCHD는 한 주가 늘어나 29주, 월배당 ETF인 SPHD는 3주가 늘어나 74주, 그리고 분기배당 ETF인 HDV는 한 주가 늘어나 21주, 대형 가치주 ETF인 VTV는 한 주가 늘어나 8주, 미국 리츠 ETF인 VNQ는 한 주가 늘어나 31주, 전세계 리츠 ETF인 VNQI는 한 주가 늘어나 17주, 미국 장기채 ETF인 TLT는 2주가 늘어나 81주, 그리고 위험자산은 57%, 안전자산은 43%의 기준으로 리밸런싱을 한 거고요. 장기투자 포트폴리오는 매도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매수만 했어요. 배당, 가치, 리츠, 국채 다 매수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매수하지 않은 거는 S&P 500 지수랑 기술주 섹터 ETF밖에 없는 것 같고요. 11월 달에 미국 ETF 전체 리밸런싱을 살펴보면 여기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합쳐진 거 다 적은 거예요. 위험자산 주식, 위험자산 리츠, 안전자산 미국채로 크게 분류되어 있고, 지수 ETF인 부는 5주 똑같죠. 다우지수 ETF DIA는 4주를 팔아서 이익 실현한 거예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DIA, SPHD, DGRW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 이익 실현했죠. 10월 달에 많이 담았던 게 좀 반등이 일어나서 이익 실현한 거고, 뭐 종목별로 거의 한 달 동안 10% 이상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팔고 TLT를 조금 사게 됐어요. TLT는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많이는 안 떨어지고, 리밸런싱이 이번 달에 된 부분이 표현되고 있고, XLK는 동일하고요. XLV는 S&P 500 헬스케어 ETF인데 한 주가 늘어나 2주, SCHD는 한 주가 늘어나 34주, 월배당 ETF SPHD는 55주 매도해서 743주 이익 실현한 부분이고, 배당 성장 ETF인 DGRW도 18주 팔아서 467주, 이것도 이익 실현한 거고요. 배당 ETF HDV는 한 주 늘어나서 21주, 대형 가치주 ETF VTV 한 주 늘어나서 8주, 위험자산 리츠도 한 주씩 샀죠. 그리고 안전자산은 TLT가 8주 늘었고, SPTL은 조금 다른 소형 포트폴리오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는 게 XLK, XLV, SPTL인데 이 일지는 따로 곧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를 하게 돼서 3주. 그래서 11월 달에 ETF들의 예상 연배당은 3,352불이고요. 전달 대비 4불이 늘었어요. 이게 전체 자산은 많이 늘었잖아요. 거의 10,000불 정도가 계좌가 늘어났는데 보시다시피 계좌가 늘어나면서 이익 실현에서 주식수가 많이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배당이 많이 늘진 않았어요. 연배당은 거의 저번 달이랑 같은 수준인데 총 자산은 9,600불이나 늘었죠. 캐피탈 게인이 많이 늘어서 그런 거고 이익 실현한 부분 때문에 연배당은 많이 증가 못했고 예상 연배당률이 전달에는 거의 플러스 2.6% 정도나 됐었나 봐요. 전달에는 2달 동안 조정이 일어나는 바람에 ETF의 예상 연배당이 2.5%까지 넘어갔었는데 지금은 반등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0.6이나 빠져서 1.7%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 예상 연배당률이 낮아질수록 지금 ETF들의 자산이 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열돼 있다는 거고 저번 달에 많이 빠졌을 때처럼 배당률이 높으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니까 그때는 매수를 하고 이렇게 배당률이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하거나 추가 매수량을 줄이거나 해야겠죠. 리밸런싱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저가 매수 고가 매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오른 종목들은 그냥 팔게 됐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수 DIA 배당 SPHD, DGRW 매도했고요. 이건 다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고 리츠는 매수, 국채도 매수한 게 이번 달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제 심플리 워스트리트 사이트에서 포트폴리오를 좀 더 살펴볼게요. 요번에 마켓밸류 총 자산은 20만 불 최초로 넘은 것 같고 20만 500불 정도 있고 홀딩스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종목이고 다 ETF죠. 7일 동안의 성적을 보여주는 거고 클릭해서 전체 수익률로도 볼 수 있는데 XLK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좀 올랐네요. 이 전체라는 거는 기준점이 다 올해 초예요. 1월 1일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라고 봐도 되고 7.6% 올랐고 6,100불 정도 가지고 있죠. 부는 1,600불 가지고 있고 토탈은 21% 올랐고 일주일 동안 1%. DGRW랑 DIA, SPHD가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비중이 많아요. 24,500불, 26,000불, 27,000불 이렇게 있죠. 7일 동안 0.9% 올랐고 다우도 올랐고 보면은 올해 수익률이 이제 10% 이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TLT는 수익이 마이너스 되진 않았는데 어쨌든 일주일은 조금 떨어졌네요. 그래서 1%대 기록하고 있고 원래 TLT 수익이 좀 많았었는데 고점에서 8월 달에 많이 사다 보니 거의 그때 1억 이상 TLT를 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수익률을 많이 까먹어서 1%대 수익인데 이게 뭐 크게 아쉬워할 건 없는 게 그때 요걸 사면서 DGRW, DIA, SPH들을 같이 샀거든요. 주식을 산 게 더 이득이 많이 났어요. TLT보다. 그러니까 꼭 TLT가 손해 났다고 너무 서운해할 건 없는 거죠. 같은 시기에 산 다른 자산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TLT 자체로는 예쁜 모양이 되진 않게 돼버렸어요. 원래 증액하지 않은 기존의 포트폴리오에서는 TLT 수익이 아직까지 15%, 16% 나오더라고요. 근데 증액하면서 좀 수익률이 많이 바뀐 거고 그리고 리츠가 한동안 마이너스였는데 리츠드 VNQ나 VNQI가 플러스 5%대까지 올라왔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디테일한 수익률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엑셀처럼 종목별로 산 액수나 종목수, 현재 주당 가격, 그 다음에 현재 전체 가격, 리턴은 수익인데 캐피탈 게인, 자본소득으로 인한 거, 그 다음에 디비den드, 배당소득, 토탈 게인은 합친 거죠. 그리고 투자 연도까지도 이렇게 나와요. 투자를 짧게 한 거는 여기 예를 들면 SPHD는 벌써 12월 달이잖아요. 올해가 11개월이 지났는데 0.4년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증액한 게 많아서 그렇고 그런 식으로 돼서 토탈 리턴은 총 수익은 10.26% 났다는 거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캐피탈 게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 위주로 보여줄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익 실현한 부분까지 합쳐서 기록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VBR, IF, QQQ는 판 거라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캐피탈 게인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이거 이제 매도해서 실현 손익이 난 거죠. 이런 게 완전히 디테일하게 수익이 다 기록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 이용 중이고 종목별로는 이렇게 돼 있고 토탈로 보면 현재 계좌의 총 가치는 20만 500불이고 캐피탈 게인은 총 1140불 그리고
디비덴드 인컴 배당은 1755불 기록해서 합산한 수익은 11,897불이고 이제 수익률의 개념으로 보면 자본소득 4.6% 수익 났고 배당은 0.8% 나서 합치면 5.4% 수익이고 CAGR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평균 투자한 금액이 0.43년이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2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20만 불을 1년 내내 투자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올해 초에 뭐 3만 불인 것밖에 없었어요. 지금 20만 불인데 단순 평균으로 계산해도 평균 10만 불밖에 투자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수 매도한 날짜를 다 정확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제 투자 자금의 평균 투자 기간이 0.43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CAGR이 나오는데 1년 동안 제가 만약에 20만 불을 투자했다면 수익률은 12.9% 정도 나올 수익률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투자금을 증액해서 그런데 이게 규모가 좀 크잖아요. 저도 20만 불이면 추가 불입하는 금액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토탈 리턴이랑 CAGR이 좀 비슷해지는 날도 오겠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누적할 거기 때문에 점점 비슷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종목별로 이렇게 다 디테일한 기록을 한 거죠. MTS에 있는 거 그대로 매달 옮겨서 적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SPHD 이번에 팔았잖아요. 판 거는 노란색, 산 거는 초록색인데 거의 뭐 판 적이 없어요. SPHD를 계속 사기만 하다가 요번에 딱 2번 팔았는데 11월 27일에 보면은 소수점까지 다 기록하죠. 주당 37.415불에 2주 팔고 37.3불에 57주 팔았다고 다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합치면 뭐 59주 팔았겠네요. SPHD 같은 경우는 투자 원금은 25,000불을 했다는 거죠. 25,000불을 사고 팔았는데 현재 가치는 27,000불이니까 2,700불 정도의 수익이 난 거다. 뭐 이런 식이죠. 자본소득도 있고 배당 수익도 있고 퍼센트도 있고 그리고 수익률하고 CAGR 다 나오죠. TLT는 사고 팔고 했었어요. 이때는 TLT 사다가 이때는 3월 위기 전이죠. 3월 위기 때 좀 팔았어요. 그리고 4월달 5월달 조금씩 팔고 사고 하다가 8월달에 증액하는 바람에 여기 엄청 샀어요. TLT를. 이게 다 지금 고점에서 물려있는 거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9월 28일에는 좀 이렇게 팔아서 이때는 손해를 보고 팔았네요. 주당 169불을 사서 164불에 팔았으니까 주당 5불 정도 손해보고 팔은 적도 있고 TLT가 계속 떨어져 있고 주식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조금씩 TLT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150불 후반대에서 계속 사 모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다우지수 DI도 보시다시피 쭉 다 초록색으로 샀죠. 요 하얀색은 배당을 받은 거고요. 중간에 딱 한 번 팔았어요. 주당 299불로 5주 팔았네요. VTV는 아직까지 판 적이 없고 VNQI도 판 적이 없고 VNQ는 중간에 딱 한 번 판 적 있어요. 82.95불에 팔았었네요. 대체적으로 다 판 게 없죠. 근데 요번에 좀 이익 실현을 많이 한 거예요. VBR은 정리하느라 판 거고 QQQ도 잠깐 들어갔다가 정리했었죠. 그리고 XLK 지금 사고 있고 DGRW 편입한 지 얼마 안 됐죠. 이거는 7월달부터 신규 투자금 증액하면서 편입했던 거고 아마 그러니까 요 DGRW의 기록이 요번에 증액하고 나서의 리밸런싱 기록이 중간에 어떤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보이는 건데 보시면은 살 때 가격이 46불에서 7불에 막 샀잖아요. 그리고 50불에는 한번 팔았죠. 그리고 또 49불 50불에 샀는데 요번에 52불에 팔았죠. 이런 식으로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팔고 이런 게 반복되는 게 리밸런싱이거든요. 현재는 DGRW에서만 2,500불 정도의 토탈 게인이 나고 있는 상황. 뭐 이런 식이죠. 리턴 신스 인셉션은 시작한 날인데요. 누적 수익률은 2020년 1월 1일서부터 기록할 거고 자본소득 캐피탈 게인은 4.6%, 수익금으로 따지면은 10,000불 정도, 디비덴드 인컴 배당 소득은 0.8%, 1,700불 정도. 그래서 토탈 게인 합친 거죠. 5.4%의 수익을 거두고 있고 12,000불 정도의 수익이 생겼어요.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의 볼라틸리티와 베타인데 옛날에 TLT가 많을 때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었는데요. 지금은 0.05로 거의 0에 가깝지만 그래도 조금 주식처럼 플러스로 되고 있다. 그런 거고 여기 포트폴리오 내 종목과 전체 포트폴리오의 베타를 쉽게 표로 비교해 주는 건데
침대 표시에 있을수록 베타가 마이너스고 안전자산 쪽이라는 거고, 여기 번개 표시에 있을수록 베타가 높고 좀 더 위험 자산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건데, 현재 제 포트폴리오에서는 XLK 대형 기술주 ETF죠. 요게 베타가 제일 높고 5년 평균 1.07이래요. 그래봐야 얼마 안 되네요. 부는 시장 평균으로 딱 1위고요. 다우지수는 부보다 조금 더 베타가 낮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낮다는 거고, 가치주도 낮고, 그리고 리츠랑 헬스케어가 거의 비슷한데 0.78 정도 베타고, TLT는 마이너스 한 0.3 정도 돼요. 그리고 주토피아 제 전체 포트는 0.05. 그래서 저는 변동폭이 작고 안전자산 위주의 구성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히스토리컬 포트폴리오 밸류는 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자산 그래프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건데요. 뭐 이렇게 종목별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합친 건 전체인데, 전체로 보면 이게 올해 초잖아요. 3만 불밖에 없었어요. 3만 불 중에 TAT가 얼마였냐면은 22,000불이었고, 이때는 TAT 비중이 70% 넘었었죠. 이러다 보니까 3월 달에 위기가 왔을 때도 제 포트폴리오 보세요. 거의 손해가 없었죠. 그냥 우상향을 했지 3월 달에 손해난 게 거의 없어요. 1월 때부터 7월 때까지 쭉 우상향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7월 말에는 거의 57,000불까지 거의 2배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투자금을 왕창 늘렸죠. 그래서 8월 달에는 18만 불까지 늘려놨어요. 근데 이때가 마침 또 조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9월, 10월 2달 동안. 그래서 많이 수익을 까먹었는데, 그래도 보면 전체 자산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죠.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적립하는 금액도 있고, 이 포트폴리오도 이게 다가 아니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기 때문에, 여기서 또 떨어진 거는 다른 데에서 있는 현금이 또 보충이 되고 그런 식이라서 뭐 크게 손해 없이 계속 투자금이 늘죠. 그러다가 진짜로 반등해서 늘어난 건 딱 요번 달인 것 같고, 원래는 조금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20만 3천 불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일지를 속에 있는 전날에 많이 떨어졌어요, 주식이. 그래서 지금은 20만 불까지 내려온 거예요. 뭐 어쨌든 20만 불을 최초로 기록하게 돼서 기쁘고, 올해 초에 3만 불, 지금 20만 불, 거의 6배 이상 투자 규모를 늘려놨고, 내년에는 또 얼마나 늘어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리턴 수익의 기여도를 표시한 건데, 여기 빨간색이 마이너스고 초록색이 짙을수록 수익이 많은 거고, 노란색은 수익이 좀 적고 이런 건데요. 보면은 마이너스가 이제 하나도 없어요. 다 플러스예요. TLT가 뭐 1% 수익률밖에 안 되지만 1,300불 정도 벌어놨고, 전체 번 거에서 TAT가 차지한 비중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주식, TAT 샀을 때 산 다른 주식들, DIA, DGRW, SPHD가 많이 벌었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체 수익의 거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조금씩 수익이 나고 있고, 전체 주식들이 이렇게 다우지수나 편입한 요 세 가지 종목이 8월 달에 편입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10%대 수익이 났다는 거는 뭐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종목별 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말해주는 건데, TLT는 현재 20만 불 중에 10만 4천 불 있어서 52%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DGRW는 12%, DIA 13%, SPHD가 13%고, 뭐 나머지는 다 작아요. 평균 1%밖에 안 되네요. 그나마 XLK가 3%고, 투자 규모가 너무 차이 나서 그런 거고, 여기서 보면 TLT가 52%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식이 더 많아요. 여기는 미국 ETF만 표시가 된 건데, 지금 타이거 200 ETF로 국내 주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한 요 2개 정도 합산한 거 정도 돼요. 다우랑 뭐 DGRW 합산한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계산해보면 현재 주식이 한 55% 정도 이상이고, TLT가 45%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국내 주식이 표현 안 돼서 국내 주식을 빼고서 계산하다 보니까 TLT가 52%로 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나온 건데, 실제로는 그런 게 있어요. 제 포트폴리오의 PER은 7.2고, PER 7.2면은 아직까지 가치주로서 많이 밸류가 저렴한 거죠. 마켓 평균 미국일 텐데 19나 되죠. 그리고 PBR은 마켓이 인데 제 포트폴리오는 1.1. 미국 시장 전체보다 제 포트폴리오가 PER과 PBR이 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제 포트폴리오를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11.93%의 수익이 났을 거라는 거고요. ROE는 투하 자본 대비 수익률이니까 12%대 ROE 기록하고 있죠. 시장 평균은 9.6%고, 여기 디비덴드는 1.37% 나오는데, 제가 배당일지에서
예상 배당을 쓸 때는 이쪽 사이트를 쓰지 않고 프로펠러닷컴을 쓰는데 그건 이따 보여드리고, 여기서는 간단히 이런 것만 봐요. 이 종목별 예상 연배당이 계속 변하거든요. 주식이 오르면 배당률이 낮아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배당률이 높아지는데, 어떤 종목이 많이 고평가되어 있고 어떤 종목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구나 간단하게 체크할 수가 있더라고요. VNQ는 4.2%니까 이제 보통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숫자만 봐도 대충 평균인지 과열인지 알 수 있거든요. VTV 평균인 것 같고, 다우지수도 조금 높네요. 2%면은. 그 다음에 TLG는 1.9%니까 평균 정도예요. 이 정도면 평균보다 조금 비싼 정도. 그리고 S&P 500은 2.7%인데 평균보다 약간 비싼 느낌. 예상연배당은 프로펠러닷컴으로 하는데 보시면은 제 포트폴리오 밸류는 20만 1000불이다. 앞으로 1년 동안 3352불 기록할 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배당률 1.69% 돼 있고, 이거는 월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2월 달은 369불 들어올 거다. 1월 달은 255불, 2월 달은 249불. 그래서 이렇게 종목별로 다 나와요.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입력을 해 놓으면 예상 연배당이 월별로 나오거든요. 뭐 은퇴한 사람들이 쓰면은 좋겠죠. 이번 달은 369불 배당 나올 예정인데, DGRW가 뭐 이런 식으로 18불 나올 거다. SPH는 좀 많이 나오죠. 113불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더해서 하니까 이번 달은 369불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상 연배당을 살펴보면 3,352불로 전달 대비 4불밖에 안 늘었고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처음 시작하고 나서 연배당 1000불을 달성하는데 500일이나 걸렸어요. 2018년서부터 시작했는데 2020년 3월달에 달성했고, 이때 되게 감회가 새로웠어요. 1000단위로 바뀌어서 비슷한 페이스로 계속 유지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이때 이제 증액을 한 거죠. 7월 말에 증액을 해서 갑자기 2배로 늘었죠. 예상 연배당이. 그리고 9월달까지는 400불이나 돼서 주식을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 조정이랑 ETF를 많이 매수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러다 보니 3,400불까지 갔는데 계속 3,400불을 못 넘고 두 달째 3,300불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목표 연배당은 달러 배당 기준으로만 연간 10만 불이 목표거든요. 이거는 제 최종 목표니까 그냥 꿈 같은 얘기인 거고, 원화 배당도 한 1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뭐 2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 뭐 제 목표니까. 그리고 현재는 미국 배당 투자일지 투자한 지 749일 지났고요. 예상연 배당 3,352불이고 제 목표 대비 3.52%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언젠간 달성할지도 모르죠. 10년이면 3,650일이니까 10년 후에는 어떤 예상연배당을 보이고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유튜브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예상연배당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10월 달에는 미국 배당 투자일지를 쓰고 나서 최초로 연간 수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조금 우울하게 일지를 썼었는데, 다행히 11월 달에 제대로 반등이 일어나서 미국 배당 투자일지 기준으로 최대치의 연간 수익금을 기록하게 됐죠. 12,000불인가 그러니까요. 지금은 투자금을 많이 증액했기 때문에 조금만 포트폴리오가 흐름을 타서 수익이 좀 더 이어지면 뭐 만불 단위로 수익이 늘어나겠죠. 12월 달도 운 좋게 수익을 이어가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일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